네, 오늘 새벽 유엔 무대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주력했고요. 자, 북한 외무상은 뉴욕을 좀 떠나서 유럽적 유엔 무대를 활용했는데 역시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자,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 주 유엔 대사가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연설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절절한 얘기인데 일단 오준 대사 얘기 듣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The pursuit of WMDs by the regime that is causing the hardship of the North Korean people. Please stop it now.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Why do you need these weapons? Why would the United States threaten you? Why would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would threaten a small country? It is a figment of your imagination. So please wake up, open your eyes, look out at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자, 눈을 뜨세요. 잠을 깨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발 좀 깨닫으십시오라고 오준 대사가 질타했습니다. 중간에 한국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정말로 오준 대사가 한국 외교관으로서 북한의 대미 전략, 미국이 한반도 전역을 식민지화하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북한마저도 식민지화를 한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허구성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정말로 좋은 표현을 했고 바람직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대미 제깨심을 기본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자기네 나라를 침범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들 지켜주니까 김정은이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오준 대사의 말처럼 그것이 허구라면 김정은이가 북한을 지배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미 적개심을 사회의 통합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평양 권부인데, 뭐 김정은 행사 때 보면 미키마우스도 등장하고 헐리우드 영화도 등장하고 자기만 예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 북한 체제가 좀 변하나 우리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이 연주를 하는데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해서 체제가 변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동향을 보면은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수영 북한 외무상, 자, 유엔 무대를 떠났고요. 유럽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 관련된 국제적 압박 계속되니까 저항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한다는데, 자, 공감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회의들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오직 불공정성과 이중 기준의 증거로만 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런 결의 아닌 결의가 구태여 표결에 붙여지든 말든 개치 않을 것이며 또 그런 것에 절대로 구애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인권위원회니까 유엔 무대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제네바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자, 국제사회가 뭐라 하건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거군요. 지금 남북 간에 저는 글쎄 지금 뭐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전이 벌어지다가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탁 떨어지면은 이제 가는데 그게 이라크 전쟁 때 보면 그랬었거든요. 이라크 주재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가 얼마나 격렬하게 했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라크를 공격하니까 제일 먼저 항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94년도에 우리가 북폭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참수작전 여러 가지 얘기 나와서 어쩌면 미국과 한국의 결심에 의해서 참수작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현재 인권 외교가 완전히 전환점에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유엔의 제재가 부당하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친북 국가들에 대해서 자기들 지원해달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포기하고 더 이상 유엔 인권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의 대유엔 인권 외교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제는 보이콧하겠다라고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외부 영상이 직접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뉴욕에 바로 이제 오늘 0시 무렵에
자, 사드를 둘러싸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에 나오고 우리와 미국 대사가 한편에 서서 설전을 벌였다는데 이동영 차장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설전을 벌였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류제이 중국 유엔 대사는요, 이 사드 배치가 되면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 비탈리 추류킨 러시아 대사 역시 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운다 이런 발언을 보태면서 양측이 합심을 해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요. 네. 이 서면사 미국 대사는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우리의 오준 대사 역시 네. 북핵 실험에 대한 제재와 사드 배치를 연결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이번 유엔 제재는 북한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에 네.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드 배치의 논의의 장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논점을 밝힌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런 거죠? 네,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 목표는 네.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고 사드를 배치해서 자기들의 그 핵미사일의 그 능력이 네. 저하되는 것을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현재 만약에 그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면 네. 현재 대한민국의 주도는 주한미군도 네. 뭐 위태워지지만은 네. 주한미군의 그 가족들 네. 뭐 자식들과 부인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마 사드 배치가 계속 안 된다면은 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네. 아마 가족들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사드 배치가 안 된다면은 네. 주한미군도 일부 철수 동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네.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논란 있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약정한다는 거를 조금 늦춰놨는데 과연 우리와 미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그 안보나 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만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와 가까운 우방으로서 한중 관계 계속 흘러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외교에서는 하나씩 네. 하나씩 끊어줍니다. 사드 문제는 네. 사드 문제고 유엔 제재는 유엔 제재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이게 한 번에 섞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큰 충돌로 가는데 지금 계속 우리 오준 대사하고 미국 대사는 별건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한항공의 화물기가 왔는데 판다 그림이 살짝 보이네요. 예,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특별기를 타고 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져 있는 이 판다 암소 한 쌍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중 우호 관계의 상징처럼 돼서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이네요. 방한했을 때 네. 주기로 약속을 했던 그런 암소 한 쌍이고요. 네.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네. 암컷은 아이바오, 수컷은 러바오 이렇게 중국말인데 네. 한자로 보면 끝에 모두 보물 보자가 들어가는 보물 커플이다 이런 별명이 벌써부터 불리고 있습니다. 러바오라는 수컷 판다의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늘 이제 보면 신기하고 귀엽고 앙증맞고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선물을 받은 건지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몇 년 전 서울 찾았을 때 그때 했던 약속이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한국에 왔을 때 네. 판다를 선물로 한국에 보내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게 완전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건 아닙니다. 한 쌍이 이제 그 소유권은 중국에 있고요. 15년간 한국에 빌려준다 이런 약속을 하고 오늘 판다 한 쌍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년 한 12억 정도 판다 보호 기금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준다는 건데 자, 러바오와 아이바오. 자, 암수 한 쌍인데 닮았네요. 닮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얼핏 보면 그놈이 그놈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판다는 모습이 똑같아서요. 네. 구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암수 한 쌍이 이렇게 세계적인 희귀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응 기간을 좀 거쳐서 일반에 공개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네, 러바오가 이제 모습을 일부 드러냈는데 판다 한 마리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게 관리 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고요. 중국의 네. 이제 보호기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도 있고요. 뭔가 몸에 어떤 작은 이상이 생겨도 직접 우리가 관리하기보다는 네. 중국 측의 전문 사육사를 초빙해서 관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 인형인가요? 진짜인가요? 저건 인형 같은데요. 그렇겠죠. 1994년에 네. 그때도 한 쌍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요. 아, 진짜 판다군요. 근데 저렇게 타도 되나요? 저도 저 장면은 미처 예, 확인을 옆에 있는 분 이제 못해봤는데요. 사육사고요.
저 판다가 워낙 제 몸값이 비싸다 보니까 비행기 좌석까지 하나 둔 건데, 아, 저렇게 타는군요. 아, 판다가 워낙 예민하니까, 아,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저귀를 찬 채 판다가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군요. 자, 사육사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이 쓰였겠습니다. 판다의 기내식은 죽순 도시락인가요? 네. 자, 어쨌건 다음 달 에버랜드에서는 중국이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한중 우위의 상징으로 선물한 판다 선물로 오는데, 지금은 애기 판다네요. 자,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초기의 생존을 위해서 또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 4월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서 이 관리 사육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적응 기간을 거치고 4월 중에는 일반에게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따오기 한 마리도 전에 선물을 받았었는데 결국 따오기와 판다가 한중 우위를 다지는 그 상징이 되어야 될 텐데, 자, 북한 핵 문제, 사드 같은 아주 첨예한 군사 안보 문제만 다루다가 이렇게 동물을 보니까 한결 좀 분위기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안보 현실은 냉철하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보시는 따오기 한 쌍은요, 2013년 역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기증을 했던 그런 암소 한 쌍의 동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 문화 교류 그리고 군사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두 얼굴이 전부 다 지금 현재 한중 관계의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그리고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두 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